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이고요. 변리사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받으셨을 텐데 한 20페이지 정도 되고 내용이 좀 많은데, 이 자료는 한 2년 전에 그 물화생지 4과목에 대해서 제가 직접 풀어보고 전략을 좀 짜가지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료인데,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생물만 업데이트를 하고 다른 과목은 업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를 쓰진 않고요. 그 자료 중에서 좀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인공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쭉 그동안의 변시 전체의 기출 상황을 분석한 표인데요. 전체 이제 민법하고 산재하고 자과 전체를 고려할 때 저는 이제 페이즈 시기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8년, 19년부터 22년, 23년 이렇게 페이즈 1, 2, 3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여기 페이즈 1의 시기는 전체 합격점 컷이 좀 낮아요. 그래서 66에서 75점 정도까지. 페이즈 2의 시기는 여기 4년인데 컷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때는 전체 민법, 산재, 자과 문제들이 좀 쉬워졌고 공부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2022년이죠. 이때 컷이 역대급으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2023년 출제 경향을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컷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출제 경향을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일단 자과 중에 생물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과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 페이즈 1의 시기에는 이쪽이 응시자의 평균이에요. 합격자가 아니고 응시자 평균이고, 이쪽이 꽈락률인데 보시면 60%, 42%. 근데 민법하고 산재는 보시면 꽈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이 시기에는 자과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자과가 좌우하는 그런 시기였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차에서 주력 과목은 뭘까요? 산재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상표, 그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이 산재에 포함되어 있죠. 이걸 잘해야지 2차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산재가 주력 과목이고, 민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과목에 배점이 크기 때문에 민법을 잘하셔야 1차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자과는 비주력 과목이에요, 1차에서. 근데 문제는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다시 자과 중심으로 페이즈 2의 시기에는 꽈락률도 낮고 다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이때는 공부하신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였고, 뭔가 좀 제약 요소가 없는 시기였어요. 이때가 사실 변별력도 좋고 좋은 시기였는데, 문제는 이거죠. 컷이 계속 올라가서 산인공에서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3년은 다른 특성을 가진 출제 방식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 2025년 시험을 보실 텐데, 25년이죠. 올해 2월에 어떻게 출제될지 좀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고, 페이즈 1, 2, 3의 변화 과정을 보시면은, 페이즈 1에서 2로 바뀔 때 컷이 한 8점 정도 올라갔죠. 다시 3로 바뀔 때 컷이 8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도 보시면 유사하게 한 8점 올라가고 8점 내려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민법이었죠. 민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2에서 3로 갈 때 14점이 떨어졌으니까
정말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다음 자료는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왜냐하면 산인공에서는 응시자 평균을 항상 공지를 합니다. 매년 민법 산재 자과별로. 그런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지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2016년 아까 페이지 1의 시기죠. 그때 합격자 평균을 포함해서 되게 자세한 공지를 했고, 그걸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데 공지하고 몇 개월 후에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산인공은 합격자 평균은 아마 공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의 점수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하시면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보시면 2016년에 민법은 39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산재는 85점, 89점, 85점이죠. 자과는 한 66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항상 적용되지만 민법은 95점 정도 가셔야지 안정적이 돼요. 최종적으로 내년 2월에 여러분 실력이. 그다음에 산재는 90점 정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과는 사실 70점 정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달성하실 수 있으면 확실하게 붙으실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2016년에 자과가 합격자 평균이 66점이었고, 이 시기죠. 예. 페이지 2의 시기에 8점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이 4년 동안 페이지 2 문제들이 쉽게 나왔을 때 합격자 평균은 8점 정도 높아지긴 힘들고 점수가 높으니까 7점이나 6점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70점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뭐 72점, 3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시 페이지 3로 가면서 다시 8점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2022년 작년이죠. 2월 시험에서 합격자 평균은 아마 66점 정도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6점, 67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과 목표를 70점으로 잡으시면 확실히 달성하실 수가 있고, 한 66, 7점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붙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 산재가 받쳐줘야 되죠. 그 정도로 감을 잡으시라고 일단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내용은 자과 4과목의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생물 공부를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 기출문제 분류 테이블을 2페이지를 넣어놨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큰 테이블이 다시 들어 있습니다. 이제 류 교수님이 좀 기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민법이나 산재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빡시게 공부하시면 민법은 거의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도 95점까지 올라가요. 100점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있죠. 근데 자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70점이면 한계예요. 예. 물화생지 4과목을 70점 맞으면 굉장히 뛰어난 점수고 어디 가서 자랑 못합니다. 욕먹어요. 그래서 뭐 80점, 90점 가까이 맞으시는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65점, 70점 정도면 훌륭한 점수죠. 근데 그 이유는 자과는 되게 명확한 제한 요소들이 있어요. 민법이나 산재는 계속 올라가지만 물리나 화학의 경우는, 특히 화학의 경우는 전공자도 사실 10문제 다 풀기가 쉽지 않아요. 이유는
60분에 네 과목 40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의 경우는 특히 출제할 때 풀이 시간을 출제자분들이 고려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전공자도 화학은 되게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쓰고서 계산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전공자도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물리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생물은 기존에는 전공자도 맞추기 힘든 문제들이 꼭 몇 개씩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생물을 만점 맞는다는 건 사실 목표로 하기 힘듭니다. 다행히 지학은 열심히 하시면 대부분 10점까지 맞으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물리, 화학, 생물에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과의 경우는 뭐 만점을 맞겠다, 90점을 맞겠다 이런 걸 목표로 하셔도 좋은데 몇 개월 후에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생물의 특성은 생물과 지학은 이론 과목인데 지학은 이론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10개까지 볼 수 있고 10개를 맞추셔야 돼요. 9개 맞으면 화가 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생물은 지학 이론의 한 2배? 최소 2배는 된다고 보셔야 돼요. 심하게 보면 지학보다 이론 양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렵게 내는 게 좀 지엽적인 부분들을 자꾸 출제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지 않으면 생물의 경우는 기본 강의 듣고 1회독을 더 했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라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생물은 굉장히 방향성을 잘 정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시간만 버리고 피를 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이 테이블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말씀드려도 생물학을 공부를 아직 안 하셨으면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봐두시는 게 필요한 게, 생물의 경우는 영역별로 공부 방식과 출제 방식이 다르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기본서를 보시더라도 모든 부분을 다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얻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초반에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내가 방향이 맞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민법이나 산재는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자과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자과 중에서도 생물이 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화학은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지만 웬만해선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물리는 한 7점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학은 대부분 9개, 10개 맞으십니다. 생물 점수가 자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치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한 거고요. 저기 좌측 이 부분은 이제 그 교재 편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놨는데, 이 카테고리가 출제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한 겁니다. 기출문제는 제목들을 좀 붙여놨어요. 원래 시험 문제는 제목이 없죠. 근데 이 테이블을 만들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기억이 어떤 기출문제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처음 이 앞부분은 별 의미가 없고 백그라운드라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생명체의 구성 부분은 생물을 이루는 물질, 뭐 물이나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같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세포막을 공부하시는데, 이 하늘색으로 된 이 부분은 시험에 기출문제가 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모르면 뒤쪽에 용어를 몰라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 테이블 앞에 한 5장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면 되니까. 자, 두 번째,
여기는 세포호흡과 그다음에 광합성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전공자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포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깊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출제자분들이 수험생의 수준을 알아요. 깊이 출제하면 다 틀립니다. 그럼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뼈대에 대해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맞춰서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뼈대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두 가지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뼈대를 계속 반복하시고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충분히 맞추시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포 분열 부분인데 여기도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파란색 부분은, 여기 파란색과 여기 파란색이 출제 경향이 좀 유사해요. 여기는 DNA의 복제, 그 다음에 전사 번역의 유전자 발현 부분인데, 여기는 이론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출제자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반복하시면 돼요. 이 파란색 부분은 무조건 맞춰서 점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깨지면 힘들어져요. 그 다음은 유전학 부분인데 여긴 애매합니다. 최근 연관과 교차라는 문제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해서 15년간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두 개의 문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산수 문제였어요. 풀면 되는데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연관과 교차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나머지 5문제가 있는데 2문제는 반성유전과 가계도는 전공자도 풀기 힘들어요. 가계도는 전공자 기준으로 5분짜리 문제인데 비전공자면 거의 10분. 얘는 푸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40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생물하고 지학은 합쳐서 15분 내에 푸셔야 돼요.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10분 내에 풉니다. 그래서 15분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물리는 한 20분. 그 다음에 화학에는 나머지 시간 25분. 그래서 앞쪽에서 생물 지학, 물리에서 시간을 줄이면 화학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물과 지학을 15분, 좋게는 12분 내로 풀어야 되는데 전공자가 5분짜리 문제를 풀면 전공자도 손해를 본 겁니다. 물리나 화학을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반성유전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문제는 푸시면 안 됩니다. 그냥 체크해 놓고 마지막에 풀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전학 문제가 3개가 나오는데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1분, 2분 내에 풀려요. 이런 문제는 꼭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학 부분은 무조건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너무 어려우면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 분자생물학 부분인데 여기도 100%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얘는 방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자생물학은 연구 기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연구 기법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방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맞히겠다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말씀드려도 감이 전혀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료는 버리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생물은 공부할 때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중간에 뭐 기본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한 4분의 1 시점에 이 자료를 보고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한 가지 강조하는 건 기본 강의 들으실 때 기출문제를 꼭 같이 푸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같이 풀어보시고 이 표를 보시고 내가 집중할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계속 판단을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자, 그 다음은 여기 생리학, 인체 생리학 부분이에요. 근데 인체 생리학 부분은 여기도 방어 영역입니다. 여기를 다 맞추겠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출제 패턴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신 파란색 영역들은 출제되는 방식이나 깊이가 일정해요. 근데 여기는 난이도도 중구난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또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패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에 집중해서 방어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생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무조건 맞추겠다? 힘듭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온 거는 내분비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하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계가 많이 나왔는데 얘도 어렵지만 맞추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면역계 5문제가 나왔는데 면역계에서 출제될 수 있는 테마를 뽑아보면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근데 기출된 거는 그 10가지 중에 딱 2가지에서만 2문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출제자분들의 성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면역계는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면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0개 테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시고 기출된 것들은 빠삭하게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방어를 하셔야 돼요. 순환계는 많이 나왔지만 전부 쉬웠습니다. 앞으로도 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맞추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방어를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건 안 됩니다. 다음은 분류와 진화 부분이고요. 네. 여기 노란색 부분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충분히 잘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고세균이 3개가 나왔는데, 고세균도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얘는 중요도도 높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내용까지 잘 정리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개통수나 분류학 부분입니다. 동물 분류학이 두 문제, 식물 분류학이 1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커버해서 맞출 수 없어요. 기본만 공부하시고 방어하셔야 돼요. 식물 분류학은 우리 시험 수준이 아니라 대학 일반 생물학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제 캠벨이라는 저자의 책이 있습니다. 캠벨 바이올로지의 챕터, 캠벨은 한 1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뒤쪽에 어펜딕스를 빼면 한 1500페이지고 한 페이지가 2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2줄로 이렇게 읽어가는 방식이죠. 챕터가 한 45개 정도 되는데 식물이 한 6챕터 됩니다. 근데 그 6챕터를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이거는 방어 못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 보셔야 되고, 동물 분류학은 2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방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출제된 이유가 기존의 동물을 분류하던 방식에서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분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발견이 돼서 분류학이 바뀌었어요. 동물 분류학이. 그럼 생물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출제 깊이가 어느 정도 지금 2문제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방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생태와 환경 부분인데, 이쪽 2016년 전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만, 강의를 안 들어도 교재만 한 2-3시간 읽어보시면 거의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근데 문제는 정답률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간 출제되지 않다가 다시 3문제 출제되고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성은 질소순환이라고 2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요 영역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점식물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이라서 생물 전공한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이 의미는 너무 많이 맞추니까 앞으로 출제하지 않거나 가장 까다로운 부분을 골라서 하거나 아니면 가장 지엽적인 것들을 골라서 출제를 하겠다는 의도예요. 그걸 읽으시고 까다로운 지문들을 찾아서 공부하시고, 질소순환
여긴 어려운 게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질소순환 공부하시고 좀 어려운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은 시사성 테마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노벨상 내용을 봐도 학문이 크게 바뀔 정도의 내용은 없어요. 두 학문은 굉장히 성숙된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생물은 그렇지 않고 최근 3, 40년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노벨상급의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생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기본서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기본서에 없어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출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위험한 질병이 돌았을 때 기존의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오일오칠, 그 다음에 프라이온, 광우병의 병원체죠.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서에 없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연말에 시사성 테마 특강을 따로 무료로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이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지금 모르실 텐데, 근데 이거하고 차세대 서열 분석 세 가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년 동안 이제 시사성 테마 특강 강의를 했는데, 올해 크리스퍼 캐스9은 출제가 됐습니다. 뭐 내년에 코로나나 아니면 차세대 서열 분석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강을 통해서 꼭 특강 들으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참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생물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특성을 파악하시고 어디에 집중을 할지 어떤 깊이로 들어갈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어떤 기본서를 보시든. 예.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생물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생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선택해서 공부하시고요.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강의 소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기본 강의는 한 5월쯤 하게 될 거고요. 한 20회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지만 생물은 공부하실 때 일단 어떤 영역에 집중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생물의 영역이 뭐가 있고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깊이로 나오는지 정성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서를 처음에 1회독은 그냥 해야 되지만 2회독, 3회독 하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머릿속에 매핑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기본서 볼 때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근데 그때는 지식이 깊지 않으니까 깊이 이해하시기 힘들죠. 하여튼 체크하는 개념으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최소 3번 풀어보셔야 되고, 바람직하게는 한 5번 정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그냥 풀 수 있다가 아니라 기출문제에 관련된 핵심 이론들을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잘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생물 핵심 및 기출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출을 자신 있으시면 혼자 풀어보셔도 되고요. 강의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얘의 특징은 그냥 기출문제를 푼다가 아니고 기출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을 같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길어요. 10회 정도 됩니다. 최종 정리는 연말쯤에 하게 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무료 특강 2가지. 이거는 무료지만 꼭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많은 시간을 요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몇 달 지나시면 왜 그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자료
남겨놓으시고 중간중간에 잘 체크하시고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잘 검토를 하셔야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